안보지원 사령부는 최근 중국 업체가 해안 경계 등에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를 우리 군에 납품하면서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 코드를 심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군 당국은 중국 업체가 영상 정보를 다른 정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 가능하게 하고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도록 원격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이 열려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가 보안을 위협할 것이라며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도 동참하라고 설득해왔습니다. 중국 제품을 사용하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백도어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 숨겨진 백도어가 전세계 곳곳에서 쏟아지는 주요 정보를 가로채 수집할 수 있고 전쟁 등 극도의 갈등 시기에는 통신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이 주장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백도어로 우리 군사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육군에서 도입한 중국산 CCTV 215개는 이미 모두 설치되어 운영 직전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운영되기 전에 이 CCTV에서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서 극적으로 우리 군사정보가 중국 서버로 유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시도는 사실 전 세계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미국 월마트와 아마존 이베이에서 판매한 중국산 공유기에서 백도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사이버뉴스 보안 연구원들은 월마트가 독점 공급했던 중국 제트스트림 라우터에서 백도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라우터의 백도어는 라우터와 아울러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백도어는 아마존과 이베이에서 판매했던 웨이브링크 공유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유기들이 국내에서도 구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산 제품이 해킹 도구로 사용된다는 주장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서버, 노트북, 다리미, 전기 주전자, CCTV까지 중국산 IT 제품에서는 해킹을 하려는 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CIA, 애플과 아마존 웹 서비스 등 미국 주요 기업 및 기관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 마이크로칩이 발견되면서 중국산 서버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서버는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는 과정에서 감시용 칩이 삽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 생산 라인에 스파이를 몰래 투입시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집중적으로 해킹을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 주요 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약 41만 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중국발 시도는 11만 4,276건으로 전체 22.9%에 달했습니다. 4년 연속 중국발 해킹 시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올 상반기만 해도 40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사이 중국을 경유한 한국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 공격은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우리의 보안을 노리고서 정보를 가져가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는 국가 주석이 직접 나서 사이버 해킹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년 중국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기구 정보와 영도 소조를 신설해 직접 수장 자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이 조직은 겉으로는 사이버 안보와 인터넷 관리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직으로 사이버 해킹 능력까지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산업 스파이 목적의 사이버 해킹에서 세계 최정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이 폭로한 기밀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레이더와 엔진 설계도, 배기 냉각 방법 등 설계 기밀 정보가 중국 해커에 의해 유출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러시아에서는 중국산 다리미에 이어 전기 주전자 등 30여 개 가전기기에서 스파이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55개 회원국을 둔 아프리카 연합을 5년 가까이 상습 해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연합본부는 중국이 2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지은 건물로 그곳에서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여기서 원격 해킹을 위한 백도어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도청기까지 몰래 설치됐는데 당시 현재 통신 인프라 제공을 화웨이와 ZT가 맡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에게 해킹을 시도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냈습니다. 지난 26일 방한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공동으로 개방협력 인터넷 공간을 구축하자고 하면서 중한 사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말이 화해 배제 안돼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육군에서 도입한 중국산 CCTV에서 백도어가 발견된 만큼 그동안 국내에서 화해 장비를 써온 LG U+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미국의 요청대로 화해 장비를 배제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민감하다고 간주한 사안을 부적절하게 다룬다면 사드 배치 직후처럼 신뢰가 깨져 양자 관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기를 들며 점점 중국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중립을 지키려고 한 한국에게 함부로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중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호주의 한 방송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서 중국인이 곤충, 쥐, 머리카락을 먹는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서 백인 여성이 연기한 우왕우는 곤충과 쥐, 해파리 머리카락을 먹고 있고 관람객 2명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역겨워하자 우왕우는 중국에서는 평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방송은 중국인을 낙인 찍는 인종차별적 행위라며 프로그램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 발원지에 대해 국제조사를 요구한 뒤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쇠고기, 와인, 보리, 설탕 등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며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호주 측의 반중정책 14개를 적시한 문건을 건네며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호주에게는 협박성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중국은 만약 호주가 중국을 적으로 만든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라며 유업했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된 날은 호주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중국을 의식한 공동훈련에 관한 군사협정을 합의한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호주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방한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러 중국 왕위 외교부장이 한 한마디는 일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관방장관 시절부터 일본의 관광시장 확대에 공을 들여온 스가는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위 외교부장을 호의적으로 대한 스가 총리에게 왕위 외교부장은 센카쿠 주변 해역에 일본 어선이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말이 안 된다며 수용 불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권력 교체기에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강화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태도나 불법적인 해킹을 일삼는 행태는 중국의 신뢰도를 점점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K-방역을 필두로 한국산 제품이 높은 신뢰도가 생긴 것과 비교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산 제품이 그동안 가격이 싸서 인기를 끌었지만 낮은 신뢰도로 인해 몰락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싼 가격 또한 중국의 글로벌 기업 한 임원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샤오미의 고위관리직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샤오미는 루저들을 고객층으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샤오미에서는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말에서 오는 12월 초 주요 부처 장관 4명을 바꾸는 1차 개각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인물도 함께 교체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각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란거리는 나머지 2명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무선속도로 치솟은 부동산.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잠원동 신반포 16차는 어느덧 평당 1억 원에 근접해 있고 3년 전 14억에 거래됐던 반포 힐스테이트는 10억 넘게 오른 25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의 크로버 아파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6억 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현재 최고 가격은 18억 원,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집값이 도저히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LH 등과 협의하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이 관료들의 말만 듣고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로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보다 더 뜨거운 이슈는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한국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강경화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인데요. 강경화 장관은 최근 외교부와 TVN이 함께 진행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포럼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밤에 잘 때 오늘 할 일을 다 했나 편한 답을 할 수 있으면 편히 자고 그 다음날을 대비한다 전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교부의 기강회의. 지난 2017년 11월 외교관 김 씨가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뉴질랜드 현지인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현지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뉴질랜드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라. 우리는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까지 터지자 강경화 장관은 성비위 기강회의와 관련해 국회에 올 때마다 의원님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장관인 제가 어떻게 한계라든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둘러싼 패싱 문제입니다.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강경화 장관은 저도 회의 개최 통보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했습니다. 그동안 강경화 장관의 이력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 외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취직했습니다. 1976년 KBS 국제방송 라디오 코리아 영어반 PD를 맡았고 1985년에는 KBS 뉴스 음성 다중 담당 캐스터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KBS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선언을 한 뒤 1990년 3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장 섭외 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관을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 유엔 사무총장 단선자, 인수팀장, 유엔 정책특별보좌관까지 맡은 뒤 제38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강경화 장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말투와 완벽에 가까운 정보 전달력으로 외국인들도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경화 장관이 차분한 어조로 명확하게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 영국의 네티즌들은 강경화 장관이 영국의 총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을 잇는 차기 외교부 장관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경화 장관이 당분간은 장관직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희 본부장의 외교부 장관 파격 발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밝혔습니다.
WTO 사무총장 최종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는 1단계,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 진출할 후보를 결정할 때 하는 것이고 3단계에선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의견 일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시사한 유명희 본부장은 최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표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유명희 본부장의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라는 진행자의 언급에 실제 표 차이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WTO 의장단에서 표 차이를 공개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표 차이는 공식력 있는 근거가 아닌 만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대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일본에게는 더 큰 위협입니다. 오히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줄여나가며 궁극적으로 세계 단일 경제 블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국가의 공정한 이득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제경제협력 외교, 국제관계 업무, 국제협정, 제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외교부 장관이 되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한미 FTA 개정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만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유 본부장의 협상 능력에 반해버린 나머지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요? 라는 농담을 건넬 정도였습니다.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일본에 매우 공격적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가는 일본을 무릎 꿇게 만든 최초의 인물이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데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미국을 찾아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려 시도하자 자동차 관세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이다 라며 아베의 희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럽, 중국,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모두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선택했음에도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WTO의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되는 것을 지지한다. 유 본부장은 성공적인 통상협상가와 무역정책 입안자로서 25년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진정한 통상 전문가다. 이 조직의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 지금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 현장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 전했습니다. 또한 WTO에서 제기된 한일 간 국제소송전에서 일본을 상대로